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크고 멋진 집, 더 빠른 차, 더 비싼 옷과 시계, 더 고급진 식사.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도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여전히 허전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출한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부자야라고 말할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부자는 검소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자들, 예를 들어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은 억 단위의 돈을 벌면서도 소탈한 식사, 검소한 옷차림, 단순한 집에 살곤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는 정말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돈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리는 힘일까요? 오늘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중심으로 왜 진짜 부자는 검소할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원하기에 부유하다. 이 말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장 한복판에서 늘 맨발로 다녔습니다. 옷도 낡았고 집도 평범했으며 돈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들보다 훨씬 부유하다. 여기서 부유함은 단순한 자산의 크기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짜 부는 욕망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합니다. 이런 끝없는 욕망의 흐름 속에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은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 말을 뒷받침합니다. 욕망의 순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창출하는 존재입니다. 즉, 소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보다 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이건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줄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찾는 거죠. 그것이 곧 절제의 기술이자 소유보다 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철학적 원칙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그 답을 현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지키는 것에 집착하고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걸 추구하죠. 예를 들어 명품을 하나 샀다고 해보죠. 처음엔 기쁩니다. 그런데 곧 옆 사람이 더 비싼 브랜드를 든 걸 보면 내 것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비싼 걸 사고 또 사고 결국 돈이 있어도 마음은 늘 허기진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진짜 부자는 자기 기준이 분명합니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가지고 거기서 오는 충분함을 느낍니다. 워렌 버핏은 여전히 60년 된 집에서 살고 저커버그는 회색 티셔츠 하나로 1년을 보냅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 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자유는 검소함 안에 있다. 검소함은 자기 안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외에는 의연히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검소한 사람을 볼 때 느끼는 어떤 단단함, 그건 바로 자기 절제력에서 오는 멋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이 절제의 감각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진짜 부자의 삶, 즉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절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준을 내 안으로 옮기기.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 유튜브 브이로그, 거리의 광고들, 우리는 늘 비교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곧 결핍의 시작입니다. 이 기준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한 끼만 외식한다는 기준을 스스로 정했다면 남들이 뭘 먹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기준을 매일 실천하면서 생기는 자존감은 어떤 명품보다도 귀한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소비 일기를 써보세요.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소비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필요해서 산 걸까? 외로워서 충동적으로 산 건 아닐까? 소비를 추적하면 우리는 돈보다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비는 선택이 됩니다. 그게 절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비워내는 습관을 가지세요. 한 달에 한 번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5개씩 버려보세요. 신기하게도 물건을 비울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도 정리됩니다.
검소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철학입니다. 소유의 무게를 줄일수록 우리는 더 가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삶을 더 날카롭고 선명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통해 우리는 소유하지 않아도 충만한 사람, 즉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길이 왜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선택인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망에 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많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이 단단한 사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런 담담한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검소함은 단순한 돈 절약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충분하다는 자기 선언이자 내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존감을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갖지 못해 불안한가요? 혹은 더 많이 가져야만 인정받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보세요. 무엇을 가질까? 에서 무엇을 내려놓을까? 로 얼마나 모을까? 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로 그때 당신 안에 있었던 진짜 부자가 비로소 고개를 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감정에는 단순한 욕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조용히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비싼 옷을 사고 SNS에 올린 모습을 보면 왠지 나도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도 뭔가를 사야 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부족해 보일 것 같고 이 감정이 쌓이면 우리는 결국 지갑을 열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진짜 부족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다. 이 말은 날카롭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가짐보다 비움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소함이란 절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검소함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끝에 선택하는 집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비싼 옷이나 차,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친한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가족과의 편안한 저녁 식사, 혹은 혼자 조용히 걷는 산책길의 바람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제는 우리에게 이런 본질을 더 자주, 더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삶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절제를 통해 우리는 더 풍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갖지 못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이 결국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재산의 액수로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방향성으로 평가되는 삶.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깊은 내면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겨볼게요. 혹시 당신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생각에 지쳐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삶을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그건 단지 절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식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절제 속의 진짜 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없어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무엇이 나를 흔들 수 없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와,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니. 누구나 탐낼 만한 것들 앞에서도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탐내는 순간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갖고 싶은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중심은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린다는 걸.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포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내 쪽으로 되돌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결국 비싸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싸지 않다는 건 작은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칭찬 하나, 무시 한마디, 그런 것들에 내 하루의 감정이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검소함은 단순한 경제 습관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소박하다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속엔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보여줘라. 더 높이 올라가라. 하지만 진짜 지혜는 거꾸로 속삭입니다. 이미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전한 철학은 단지 고대의 사유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현대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단순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철학이죠. 혹시 요즘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나만 초라해 보이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주 귀한 알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발 멈추어 서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들, 그것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부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갖고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비워낼 것인지 한 가지라도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비움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